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갱년기가 되면 생기는 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갱년기가 되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질의 변화는 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생활에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더 자주 생기는 질염이나 그런 방광염 이런 걸로 좀 고생을 하시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질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거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질염에 대해서는 원래도 질염에 잘 걸리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도 나는 뭐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혹은 관계를 가진 후에 질염이 가볍게라도 자주 생겼었다 하시는 분들은 갱년기가 되어서도 그런 부분이 더 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 나는 뭐 질염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다 하시는 분들도 갱년기가 되면서 새롭게 질염을 경험을 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오늘 오신 환자분만 해도 갱년기가 되면서 이런 질염이 자주 생기기 시작해서 갱년기, 그러니까 폐경이 된 이후로는 한 번도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10년 동안 갖지 않았다라는 분도 계세요. 그런 만큼 우리가 그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요, 여성 생식기로 가는 모든 혈류가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서 자궁이나 난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작아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쪼그라든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자궁 근종이 있었거나 성근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자궁 근종의 사이즈도 같이 줄어들고요, 성근증도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의 가장 큰 문제는 생리양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리양이 많던 분들이 생리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좋으실 수 있죠. 그렇지만 자궁이 작아지고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을 안 하는 부분이 되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영양분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질도 같이 약해져요. 저는 뭐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갱년기가 되면서 질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작아져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질이 넓어지고 처지고 밀려 나와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질이 좁아지고 약해지시는 분들은 체격이 작으신 분들, 원래도 질이 작고 타이트한 분들, 이런 변화를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질 쪽으로 출산을 하신 적이 없는 분들, 제왕절개를 하셨거나 출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질이 좁아지거나 아파서 내가 관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처짐이 생기는 분들, 그러니까 질이 넓어지고 입구가 열리고 하면서 질벽이 빠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앞쪽 벽, 뒤쪽 벽 빠져나오면서 방광이 탈출한다, 뭐 장이 탈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밀려 나오는 경우, 심하면 자궁까지 내려와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력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체형이 좀 크신 분들, 그리고 복부 쪽에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복압이 좀 증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이 밀어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뭐 피곤하거나 이럴 때 밑이 묵직한 느낌 드신다고 하고요. 만져봤을 때 쭈그려 앉아서 씻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만져봤을 때 정말 뭔가 튀어나온 게 만져져요 하면서 병원에 오세요. 이런 경우들도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차이점 외에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는 질내 환경이 원래는 약간의 산성이에요. 중성보다는 약간 산성을 띠게 되는데 갱년기가 되면서 이게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질내의 상재균, 원래 있어야 되는 균들의 조합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내에 원래 잘 존재를 해야 하는 락토바실라이, 그러니까 질유산균, 이런 애들이 없어지게 돼요. 살기가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균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가 더 쉬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익균이 없어지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좀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건조해지죠. 건조해지니까 관계를 가지거나 할 때 뻑뻑한 느낌이 드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아프고 문제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관계 이후에 질염이 생기는 빈도, 방광염이 생기는 빈도,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관계 못 하겠어요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 점막이 굉장히 약해지고 얇아지고요. 그래서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뭐 별거 하지 않았는데도 관계를 이전보다 더 짧은 시간 했어요. 뭐 많이 힘들어서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병원에 오셔서 보면 이제 붉게 변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까져 있거나 이런 병변들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피가 나거나 이러면 겁나잖아요. 피가 나면 뭐 암이랑 관련되나 싶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통증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무섭죠. 관계를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생활을 안 하게 되는 그런 또 길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을 보면요, 질 전체로 원래는 질환이 주름이 져 있어요. 점막이 이렇게 이제 주름 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폐경이 되면요, 질 주름이 없어져요. 약간 펴져요. 펴지면서 이게 공간이 넓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주름만 소실되고 공간은 또 좁아지고 타이트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있고 이제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는 관계를 해도 질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주름이 소실된 상태에서는 이게 끝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손상이 되기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감각을 느낄 때도 감각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으시고요. 아무래도 좀 덜 촉촉하고 느낌도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들은 뭐가 있는가? 제가 이전에 뭐 질정을 넣는 방법, 뭐 레이저를 쓰는 방법, 보습제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와서 해결하는 거는 의사들이 병원에 오시면 진찰을 해보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고민할 필요는 없죠. 저는 오늘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내가 집에서 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질 안이 건조하신 분들은 질 안쪽도 보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질 안에 넣는 보습제도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습제를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지만 아무것도 안 바르면 피부 너무 건조하겠죠. 그렇지만 보습제를 바르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를 하는 것처럼 질에도 보습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촉촉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질 안에 넣는 보습제를 사용하는 방법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질 안에 넣는 보습제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있고 병원에서 판매하는 거, 병원에서 넣어드리는 것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성분은 수분을 공급하는 거가 되고요.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거, 뭐 유산균이 들어있는 거 다양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거는 향이 있다든지 뭐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내가 써봤을 때 자극감이 있다 하시면 별로 맞지 않는 걸 수가 있어요. 최대한 자극이 적고 그리고 사용했을 때 향도 나지 않고 그랬을 때 부담이 좀 적을 수가 있죠. 간혹 가다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넣었지만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건조감이나 내가 불편하거나 따가운 증상들이 더 심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감별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 와서 진찰을 받아보시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될 소지의 제품들을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이제 보습제를 꾸준하게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질 안이 건조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피부 쪽도 건조해져요. 질 입구를 비롯해서 외음부, 그러니까 팬티를 입었을 때 바깥쪽에 닿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건조해집니다. 이쪽 전체가 그냥 메말라 버려요. 그러면 안쪽이 촉촉해도 바깥쪽이 말라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똑같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또 따로 보습을 해주셔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음부에 사용할 수 있는 보습제들이 또 있거든요. 일반적인 바디로션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좀 예민한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시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를 할 때 윤활제 사용하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건조감을
갖고 있고 관계를 할 때 뻑뻑하거나 아프기 시작한다 하셨을 때는 치료를 받는 분들도 그렇고 받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윤활제는 꼭 사용을 하세요. 윤활제 어떤 게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용성 젤을 사용하실 거를 권유를 드려요. 수용성 젤은 뭐 좋은 점은요, 몸 안에서 오래 남아 있거나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고 알러지 반응이 비교적 적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더라도 위험성이 적죠. 그런데 관계를 뭐 여러 번 갖는다든지 오래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중간에 말라버릴 수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가장 안전한 거는 수용성 젤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아스트로글라이드 쓰고 있어요. 북미 폐경 그 학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추천을 하는 거 이렇게 뭐 나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 중에 아스트로글라이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썼을 때 굉장히 무난한 정도의 사용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위험하지 않고요. 사용하시면 좋고, 오일 베이스라든지 실리콘 베이스의 제품들은 몸 안에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 후에 좀 남아 있으면서 이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의사로서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지만 나는 관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그런데 중간에 마르는 게 문제야 하시는 분들은 선별적으로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골라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폐경 후 갱년기가 되었을 때 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습제 사용하시는 거, 윤활제 사용하시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작은 액션이긴 한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꼭 사용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바이바이.